빨간 고무통을 굴리는 남자.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주민센터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한 주민센터. 지난달 관리하는 독거노인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이 휴대전화 위치값을 확인해 봤는데 작년 사별한 남편의 고향인 예천으로 떴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70대 여성이 단순히 남편을 그리워해 예천으로 혼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즉 단순 실종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실종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 일단 경찰은 초기에는요. 단순히 뭐 남편이 그리워서 거길 갔겠거니 단순 실종으로 봤는데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이 70대 여성분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 가족 탐문 중 실종자 주거지 부근에 의붓아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의붓아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붓아들을 상대로 진술조서 작성하기 위해 만나자고 전화통화하고 갑자기 의붓아들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고시원 CCTV를 확인해 보니 의붓아들이 다급히 고시원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실종수사팀은 이때부터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애초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겠거니 했는데 뭔가 정황이, 특히 의붓아들의 정황이 수상쩍었다는 건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수상쩍긴 하지만 어떻게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범인은 어디에든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잖아요. 어허. 실종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CTV에서 역시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나?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종된 여성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이 남성, 바로 여성의 의붓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저녁이요, 또다시 여성의 주거지를 찾은 의붓 아들. 네. 이번에는 나올 때요, 이 빨간 고무통을 혼자 아주 힘겹게 굴리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뭔가 낑낑대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무거워 보이죠. 그리고는 그 고무통을요, 미리 준비한 이 검은색 렌터카 트렁크에 실은 뒤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뭐 김장용 빨간 고무통 요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 고무통 자체가 뭐가 아무것도 안 들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낑낑대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가 들어있나? 왜 이렇게 낑낑대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경찰도 수상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일정 부분 발각이 됐는데 저 어허. CCTV에 담겨 있는 저 장면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빨간 고무통을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면 저렇게 들 수가 없어요. 성인 남성 저렇게 낑낑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추궁을 한 건데 네. 이제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하. 10월 19일 저녁 의붓 아들은요. 네. 의붓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아하. 방범용 CCTV에.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날 나와요. 네. 남자는. 근데 어머니는 나온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CCTV에.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날 다시 이 의붓 아들이 의붓 어머니 집에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또 한 번 잡힙니다. 그렇죠. 아까 찍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빨간 통을 들고 나왔고 아하. 미리 준비한 검정색 뭐 보통 스타렉스라는 큰 차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니밴이 있는 차의 뒤에 트렁크에 싣는 장면까지가 찍힌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이걸 수상하게 본 것이고요. 저게 보통 승용차가 조금 큰 차에 밴 같은 차다. 차에다가 뒤에 승용차에 싣고 네.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었는데 네. 그래서 경찰이 저 차를 수소문을 합니다. 아하. 그 수소문에서 트렁크 안에 루미놀 검사를 하고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피가 묻어 있는 흔적이 혈흔. 잘 아, 안 혈흔이. 보이잖아요. 아. 혈흔이 묻어 있더라도 잘 안 보이고 조그맣게 묻어 있고 닦아내도 특수 약물을 붙이고 나서 빛을 비춰보면 색깔이 보여요. 그거 범죄 과학 영화 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렌트카 트렁크에 루미놀 검사를 진행해 봤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혈흔 반응이 나와서 아하. 의붓 아들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게 믿기지가 않은 그런 강력한 끔찍한 사건이에요. 의붓 아들이란 인간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초연금과 피해자의 친노나 장애연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 후
경북 예천에 내려가 안매장하였다는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 후 안매장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좀 아팠고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들이 뭘 들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안매장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그 사체를 은닉하기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정말 폐륜이라는 단어는 이런 걸 보고 말하라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인데 한두 해 키워준 것도 아닙니다. 무려 20년 넘게 키워준 그야말로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의붓 어머니를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실 짐승도 이렇게 길러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않거든요. 짐승만도 못해요. 이거 짐승에 비유게 할 수도 없어요 진짜. 그런데 범행 동기도 더 충격적인 게요. 지금 의붓 어머니의 기초연금과 누나의 장애인연금 통장을 훔치려다가 이걸 제지하는 의붓 어머니를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살해는 서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시신을 아까 보신 고무통에 싣고 예전 고향까지, 아버지 고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대밭, 이 개천 모래밭에 안매장을 했다는 건데 지금 피해자가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요. 네. 이 피해자가 올해 4월에 실직을 했는데 그렇다면 돈이 왜 이렇게 필요했냐? 그 내용을 들으면 더 기가 막히실 겁니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경륜 경정에 탕진했다는 거예요. 아하. 매달 300만 원씩 넘게 이런 경륜 경정에 썼다고 하고 인터넷 방송 후원으로 몇백만 원씩 또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2,2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는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의붓 어머니는 97년 재혼한 남편이 작년 4월에 사망을 했는데 네. 자신의 기초연금과 피해자 누나인 장애인연금 88만 원 이걸로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꾸려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피해자가 정말 잔인한 게요. 어머니를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도 어머니 통장에서 연금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인출해서 또 탕진을 세상에, 했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심지어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면은 다 재산을 이 피해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언장까지 치밀하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법정형이 지금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도 중대범죄 결합살인이고 동기가 굉장히 불량하고 이 여러 가지 가중 요소들이 모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최소 25년형 이상이 선고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간은요 진짜 사람도 아니에요.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데 노동을 해서라도 돈을 땀 흘려 돈 벌 생각 안 하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폐륜 범죄를 저질렀어요.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 피의자는 금품을 갖다 자기 의붓 어머니하고 친누나에 해당되는 금품을 갈취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삶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2,255만 원의 채무는 어떤 생각하면 크지만 아마 이 정도 채무가 된 건 그동안 끝없이 갈취해서 갚고 그랬을 갈취해서 수 있어요. 갚고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네. 4월에 실직을 했다 그러지만 이 실직의 의미가 아마 10년이나 15년 일하다가 실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기간 어쩌다가 일을 하고 아마 실직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일을 한 목적도 아마 지인의 풀을 넓혀서 돈을 갖다 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은 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어떤 경륜이나 그런 자극적인 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런 방법밖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실직이라는 게 정말 꾸준히 일했을까요? 정말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으로 머리에 가득 차다 보니까 이런 폐륜 범죄까지 저질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따끔한 법의 처벌 받기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